3일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4일차고요. 수직 독서, 조인트 사고라고 있죠? 11일 차입니다. 이 책 읽은 지도 벌써 11일이 됐습니다. 혹시 뭐 책 한 권을 이렇게 좀 길게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영님? 아니요, 잘 읽히지가 않아서 손이 잘 안 가요. 어떡하지? 오늘이 해야 화요일이니까 되는데 하면서 이게 왜, 아, 저의 내면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머리 책이요? 무거우니까 도망치고 싶고. 어떤 이 책이요? 네, 어렵죠? 네, 걱정 마세요. 이 책 어, 끝나면 다시 병렬 독서로 돌아갈 거니까요. 책도 읽다 보면 비슷한 루틴이면 좀 지겨워요. 그래서 사실 고민 중이에요. 안 그래도. 병렬 독서를 수직 독서 하다가 병렬 독서로 넘어갈 텐데 또 병렬 독서를 넘어갔을 때 또 방법을 또 어떤 식으로 해볼까 또 고민 중이에요. 좀 텐션, 긴장감이라든지 약간 무료함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조절하기 위해서 책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냥 책을 읽으세요. 자유롭게 읽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읽으셔도 되긴 하지만 주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읽되 주제를 하나 던지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아무거나 읽으면 되죠. 혹은 한 랜덤으로 세 권을 갖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책을요, 카톡으로 한 10권 정도를 갖다가 쏟아 부어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만이 이제 제가 아마도 다음 주에 오늘 기준으로 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내가 좀 읽고 싶은 주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음, 읽고 싶은 주제나 관심 있는 거는 꼭 책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주제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주제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일전에 그 인물 서베이 잠깐 했잖아요. 그것처럼 책에 대한 주제를 또 서베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해놓고 최종적으로 한 세개의 주제를 갖다 좁힌 다음에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극렬 독서를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아무런 책을 읽으십시오. 대신에 그 세 가지 책을 읽으면서 유사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수직 독서는 아니죠. 세 권이니까 네 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도 접점을 찾으셔도 돼요. 그런 말 나온 김에 또 수업법 병렬 독서하는 방법 중에 책의 주제를 정합니다. 해볼게요. 자, 즉흥적으로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주제를 이제 쏟아보자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삶 속에서, 이건 뭐지? 이런 거. 저는, 건강 한번 전 알아볼게요. 건강. 제가 원래 담배를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피다가 아이 낳고 담배를 10년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 여기 와서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그 소셜 스모커라고 그래가지고 담배를 권하고 뭐 하니까 한두 대씩 폈어요. 지금 여기 오면 두달 됐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담배를 이제 조금씩 많이 안 펴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대 피다가 최근 한 2, 3일에 한 대씩 피는 정도. 근데 와이프한테 어제 이실직고 했어요. 속된 말로 쌍욕을 먹었어요. 와이프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이프가 미쳤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부터 다시 안 핀다고 다시.
아니, 사회생활 하려고 회사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까지 폈다. 다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에서 지금 주제를 건강으로 해서 병렬 독서 때 건강을 좀 집어넣으려고 에피소드를 말씀드렸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저는 악기 악기 관련된 것 좀 읽어볼게요. 직원들끼리 뭐 밴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술자리에서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직장인 밴드가 그런 게 있다면 직장인 밴드 관련돼 있는 주제의 책.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건강 중에 저는 건강 중에 담배의 해로움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건강, 잠도 있겠죠. 잠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관련된 거, 건강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담배의 해로움 이런 주제 관련. 뭐 수경님께서도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도 수면에 수면. 대해서, 예, 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죠? 푹 못 자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괜찮고, 건강 괜찮고, 그리고, 저는 나, 나를 찾는, 나를 찾는 거, 나를 알아보고 싶은 게 커요, 지금. 나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하죠? 나를 아, 찾는 아, 방법? 자아 찾는 아, 방법? 자아에 관련된 거, 자아에 네. 관련된 책. 이 자아가, 이 나이에 지금 자아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나이가 자아를 무슨 잘 소리예요? 모르니까 계속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 하루하루 그 직장에 일만 하고 살았었고, 취미가 따로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사명 비전 찾는 것도 어렵고, 목표 세우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아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뭘 하더라도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그 병렬 독서 책 병렬 독서를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책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서 관심 가는 소재를 지금 찾고 있죠. 그중에 우리 수경님은 잠, 수면, 건강, 자아에 관련된 책들, 내가 무엇을 잘하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 어떤 잘 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잘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이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방글라데시가 전기가 잘 나가요. 잠시만요. 전기 나갔어. 하루에도 수없이 나갑니다, 전기가.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 사명과 비전은 무엇일까? 내 목표 찾기 관련된 소재. 일단은 자기계발서 쪽이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담배, 회로움, 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직장인 밴드 관련 소재의 글. 그렇죠. 이러면 좀 더 구체적이 되죠. 네. 이 책 선정하기가 그냥 우리가 병렬 독서 합시다.
읽고 싶은 거 읽고 나눔합시다라고 하면 솔직히 뭐가 걸러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너무 산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는데 우리 순영님 들어오셨으니까 순영님 오시면 물어봐야 돼요. 정렬 독서하는 방법. 책의 주제를, 소재를 먼저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건강을 챙기시고 있고요. 저희 건강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 나누고 있는 주제는요. 다음 주부터 이제 조인트 사과 끝나면 병렬 독서 이제 랜덤으로 책을 읽을 텐데 그냥 책을 읽으면 뭔가 붕 뜬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한 개략적인 두 개, 세 개의 소재, 주제를 정해서 그 선에서 자유로운 책을 읽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책의 소재를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소재, 좀 읽어보고 싶은 소재를 지금 서베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건강, 담배의 해로움, 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직장인 밴드 소재의 글, 이런 게 좀 관심이 요즘 있어서 그거 좀 적어봤고요. 우리 수경님은 수면, 똑같이 수면, 건강,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자아에 관련된 책에 지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 하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이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를 통해서 그러면 내 사명과 비전이 무엇일까? 내 목표를 찾기 위한 그런 관련된 책을 좀 관심이 있었으면 읽어봤으면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우리 순영님 요즘에 책보다도 관심 있는 거, 재밌어 하는 거,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거, 그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음, 저, 네, 저 지금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저희는 좀 5만 가지 관심을 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회사가 그러는데, 어, 약간 인문 쪽은 계속 관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인문학,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뇌과학, 잠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새 좀 잠을 잘 푹 못 자는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잠도 관심이 가네요. 네. 인문학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인문학, 뇌과학, 잠수면 오케이. 근데 인문학하고 뇌과학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모르니까. 어, 내과학은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저희가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일상과 저 요즘에 그 읽고 있던 까먹었다. 그 멀티태스킹 하면 안 되는 저번에 소개했던 책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내가 너무 막 전문가적인 거 말고 지금 내가 좀 어떻게 조금 발전하고 변화됐는지랑 그런 부분하고 인문학은 약간 지금 그 다산 시리즈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냥 사실 한번 고전, 읽어야겠네. 음. 명언 너무 막 어려운 인문학 말고요. 얘기해 줬잖아요. 다탄 시리즈 세 개, 책 세 개 시리즈. 네. 요거 한번 더 읽어봐야겠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순영님은 똑같이 잠, 수면 이것도 관심이 있고 잠을 못 자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인문학은 올라가는 다산 이야기, 다산 이야기 시리즈 명언 관련된 거, 조언 이런 거. 그다음에 뇌과학, 멀티태스킹,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뇌과학 책을 제가 잘 읽지 않아서 잠재의식 관련된 책이나 명상책은 읽었는데 딱 뇌과학이라고 하니까 제가 안 떠올라가지고 그런 그냥 우리 책 머리에 뭔가 작용되는 거. 저 머리에 그 요번에 읽은 도둑 맞은 집중력 이제 생각났는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집중력과 관련된 거 책이 많겠구나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너무 막 SNS 막 이런 어떤 멀티태스킹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서 실제로 뇌에는 되게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이제 그런 폐해를 이제 얘기한 거?
네네. 네, 그런 류의 책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카테고리화 시켜보면 지금 수면 정리를 해보면요. 수면 관련돼 있는 잠에 대한 게 공통적으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문학, 다산 시리즈 인문학 요거 괜찮을 것 같고 다산 이야기 시리즈. 일단은 수면 건강 관련된 책, 자아에 관련된 책 지금 나온 게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수면 건강에 관련된 책, 잠, 그다음에 자아에 관련된 책, 그리고 어, 인문학, 뇌과학. 일단은 뭐 그런 얘기 한 5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기준으로 다음 주에 정리할 독서할 때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딱 튀는 거는 제가 직장인 밴드 소재 관련된 이 책 제가 어차피 자율적으로 읽는 거니까 그거 외에는 아마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소재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직장인 밴드는 약간 좀 특이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해서 방금 나왔던 이야기로 해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너무 튀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지금 뭐 수경님 같은 경우는 조인트 사고를 갖다가 지금 11차인데 좀 또 한 책을 읽으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좀 보링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는 이런 책 위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수경님부터 조인트 사고 예, 책 나눔 좀 해볼게요. 네. 176페이지. 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성립되지 않는다.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그것이 성공의 열쇠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저자가 하는 말은 그 일단 시작했으면 빨리 속도전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블로그 한 판에 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뭐 블로그 꾸미고 뭐 해서 뭐 3달 걸리지 말고 3일 안에 사이트 뭐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물품대금 뭐 이렇게 쏟아 넣으면서 안 하면 안 되게끔 자기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제 저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는 완벽하게 완벽 추구를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상이 빨리빨리 변하는 거라서 이걸 빨리 일단 실행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는 블로그 쓰는 거 이제 이 독서 모임 주제로 쓰는 건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지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의 주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또 저는 이제 블로그 남들 대문 보니까 블로그 잘 꾸며놨던데 또 나는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주제를 빨리 실행하는 거. 그래서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게 지금 제 마음에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단 시작했으면 3일 안에 바로 시작하고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횟수로 따지면 1주차, 2주차, 3주차잖아요. 저희가 1주차 때 블로그 써보시라고 그거 물어봤었고, 블로그를 쓰고 계시고, 2주차까지는 블로그를 자주 이제 올리셔서 요즘에는 블로그 이렇게 단톡방에 안 올리시던데 계속 쓰고 계시는 거죠? 네. 블로그 쓰고 올려주세요. 있어요. 아, 올려야 돼요? 그냥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자신을 갖다가 쓰는 것 갖다가 좀 많이 피하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댓글을 달아드리고 또 누가 어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응원도 해주고. 근데 이제 블로그 초반에 쓰시는 분들은 이제 노출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나를 알리고 싶은 컨텐츠로 블로그를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저기 뿌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지금 충분히 다른 글 쓰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고 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차용해서 좋은 부분, 나한테 맞는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모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블로그 쓰기가 그래서 네, 아침에 잠깐 생각 드는 게 제가 컴수업 아이들 하는 거를 학교에도 수업 계획을 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분 보니까 강의한 거를 블로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 수업을 블로그를 써볼까 싶은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게 블로그를 시작할 때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으니까 독서 모임 관련된 걸 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본업에 대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본업에 대한 포스팅. 제 거 블로그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지금 MLB, 영어, 독서, 음악 관련된 콘텐츠고요.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제 본업에 대한 게 있어요. 본업. 근데 뭐 시시콜콜 제 업무에 적는 건 아니고 이제 제 업무하고 해외 건설 주재원이니까 그다음에 영어 호스트니까 그쪽 행해서 해외 건설 실무 영어 관련된 분야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경험하는 그 에피소드 같은 것도 적고 그다음에 좀 그런 쪽 그러니까 안전히 영어 쪽 관련돼 있는 블로그고 하나는 영어도 섞여 있긴 하지만 본업에 오리엔테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좀 적혀 있고 해서 근데 노출은요 달라요. 제 거 영어 블로그는 뭐 하루에 방문자가 한 50명 정도 되고 본업 블로그는 한 100에서 200명 정도 돼요. 잘 올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타겟팅이 다른 거예요. 타겟팅. 영어 분야는 일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제 전문 건설 직종 토목 건축 플랜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 잘 안 써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블로그야. 근데 정말 바빠요. 저는 약간 부지런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그 블로그 보시고 지지난주에도 연락 와가지고 해외 감리 주재원하고 있는데 뭐 블로그 보고 고민이 있어 연락 왔다고 연락 와요. 예. 그런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수경님이 지금 PC 컴퓨터 강사 아이들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책으로 블로그 쓰는 거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독서 모임 호스트를 할 거면 이제 그거가 통해 나를 알리고 나를 갖다가 브랜딩하는 도구로 블로그를 쓰시면 되고 지금 모든 그 컨텐츠 나를 알리는 컨텐츠의 기본은 부업이 맞겠어요, 본업이 맞겠어요. 본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1인 기업 독서 모임 경영 전략 수업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70만 원짜리인가? 그건데 5주차 프로그램인데 그때 사명 비전 그 제가 블로그 제가 남겨드렸는데 사명 제 어제 쓴 블로그에 어젠가 그제 쓴 블로그 어제겠네요. 사명과 비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 사명과 비전 블로그 그 교육 수업 들을 때 제가 블로그 한 필에 적어놓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시면 비전과 사명 관련된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박 선생님은 어렵게 생각하냐고 본업에서 시작하라고 본업에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음악도 하고 싶고요, 영어도 하고 싶고요, 독서도 하고 싶어요. 근데 회사는 좀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그릇을 넓히십시오. 하고 해답을 주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제 역량을 좀 넓히려고 했던 거고 그때 그래서 사명과 비전이 나온 게 이제 제 본업을 갖다가 입힌 거예요. 매핑을 한 거예요. 그냥 본업인 수익화, 굳이 수익화라고 하면 본업이 99.9고 이 부업은 0.1도 안 되는데 이렇게 0.1 시간을 많이 할애하느냐. 그러니까 부업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라든지 컨텐츠를 갖다가 너무 본업 따로 부업 따로 하지 말고 거기서 끌어오라는 얘기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경님도 지금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좋아요. 지금 그러면 컴퓨터
수업, 아이들과의 컴퓨터 수업 이야기를 블로그에 아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건 어때요? 블로그에. 네, 그래서 혼자 적어 놓으면 또 안 돼요. 그럼 오늘 독서 모임에 그 메모를 할 거잖아요. 네, 블로그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메인 헤더, 홍보되는 헤더를 아이들과의 컴퓨터 수업 이야기를 블로그에 담아 보겠습니다. 뭐 이런 워딩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헤딩을 적은 다음에 전자톡에다 올리세요. 그리고 올리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별도로 또 하세요. 블로그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자질구레한 내용을 적으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수업 내용을 통해 내가 책을 읽는 것처럼 본격 보고 깨닫고 적용한 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이걸 갖다가 뭐 책을 읽던 뭐 삶 속에서 내가 읽고 어떤 걸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적용을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테크니컬하건 아니면 인간관계 아이들과의 관계성에도 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아웃풋을 주더라.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걸 느꼈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해야겠다 생각했다. 이렇게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것도 한 필에 한 5줄, 10줄로 해서 사진 한 장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레슨런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이 있고 그게 쌓이면 박수경이라는 컴퓨터 강사를 홍보하면 고객은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엄마들이지. 엄마들이 컴퓨터 관련된 거 혹은 내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박수경 선생님한테 좀 들으면 괜찮겠는데 하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해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올리시는 거 볼게요. 헤딩은 아이들과의 컴퓨터 수업을 좀 써보겠다 이런 걸로 우리 순영님도 한번 책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 같이 하는 사람 아니야? 봐주세요. 그거 봐주세요. 네. 저는, 어, 읽었던 것 중에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신뢰와 이어진다.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대하는 게 당신의 신뢰와 이어진다. 신뢰가 예. 차등 네, 없이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신뢰와 이어진다. 누구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읽고 또 하면서 되게 이제 자꾸 저를 회사에서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외모는 좀 훈훈하지만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뭐 하고 해주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또 저희는 안전에 엄청 관련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정말 그 이제 일명 작게 손만 다쳐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너무 막 까다롭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안전점검에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은 완전히 되게 초극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막 코로나 때문에 어쩌거나 소독도 전센터 막 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 또 동선이 한 군데 사는 게 아니라 체육실도 갔다가 뭐 저희 이제 도서관도 갔다가 해가지고 몇 군데를 옮기니까 거길 다 소독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힘든 일이 해주는데 그거 이제 공부하기 자꾸 안 된 걸 지적질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의 어떤 일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고 그러는 부분에 남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데 고객조차도 남의 자기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바라는데 자기 돈을 쓰면서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더 많이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가 늘 보면 직원이 내부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부 고객도 만족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새로운 고객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서 조금 반성했어요. 반성. 지금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신뢰가 열린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많이 지적질을 하신다고 표현했는데 그 교육사 하시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이나 위생이 잘 안 돼 있을 때 지적을 하는 거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고민이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교육 환경의 안전이나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직원, 동료들과의 이야기가 어떻다고 했죠, 아까? 끝에 마무리된 부분은 제가 잘 확실히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직원은 내부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미 확보된 내부 고객인 직원한테도 이렇게 못하면, 마음을 못 사면,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서 새로운 외부 고객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만 했었더니 좀 잘못되지 않았나? 했다는 거죠. 내부국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네. 잘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외부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그 내부 고객이라고 하면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동료와의 그렇죠. 네. 그 마음, 관계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좀 얻으려고 하고 계시는 건지 지원자분이. 네. 따로 어떻게 그게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걸로 갖고 그냥 밀어붙였지. 그냥 따로 되게 노력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없이 잘 지내왔고 또 어떤 일도 잘 돼왔고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다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고민하고 실행하고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내부 고객, 동료, 일단 동료로 한정할게요. 회사 네.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질문이고 사례를 한번 봅시다. 수경님 어떠세요? 회사 동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든 나쁘게 만들든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을 텐데 노하우? 나는 우리 동료들과 뭐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뭐 이야기를 한다. 나는 우리 동료들과 뭐 이런 경험상 웬일이야? 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웬일이야? 날 죄송해요, 대표님. 저 지금 독서 모임하면서 진짜 너무 문서고 열림쳐가지고 지금. 문서고 어머, 네, 수경님 얘기해 인사 주세요. 한마디. 네. 저 인사 한마디 할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다시 독서 모임 하세요. 당근아저씨예요. 네, 네, 저희 여기는 모임에 다음 방송이십니다. 달에 초대하겠어요. 독서 모임 초대하겠어요. 웬일이야. 오세요. 네, 독서 모임 운동하면서 오세요. 참여하세요. 네, 같이 해요, 대표님. 꼭 오세요. 네. 수경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회사 어,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우리는 뭐 딱히 각자 각계 전투라서 각 학교에 이렇게 한 명 또는 두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모이는 횟수는 적어들었고요. 지금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팀장님 이렇게 업무 하에 업무 지시 뭐 내리는 거에 뭐 댓글 달고
주로 거의 모이질 않아요. 모여도 목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저희 교육받고 집에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거의 소통은 문자죠. 문자로 하고 예전 같으면 연수도 같이 다니고 해서 친해질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죄송해요. 지금 예전에는 그 연수를 하면서 좀 네.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는 그 대면보다도 비대면으로 단톡방에서 어떤 팀장님이 어떤 지시, 어떤 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뭐 집이 또 멀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면 뭐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소통 방법을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비대면. 뭐 뻔한 이야기지만 좋은 내용의 글을 저희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모임 통해서 혹은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좋은 구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단톡방에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야, 없어요. 너 무슨 뭐야 이런 거 보내지만 저기 박 선생님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지라고 신기해할 수도 있고 관심이. 근데 솔직히 단톡방에 딱딱한 업무 이야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한 두 줄, 철학적인 말 두 줄, 약간 나를 돌아보는 나 박수경은 무엇일까? 혹은 우리 박경 선생님, 박수경님처럼 같은 선생님들 또 나 박땡땡땡은 나 정땡땡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단체톡에 그거면 괜찮은 소통 아닐까요? 어떠세요? 나를 그거 한, 들어야 되는데요. 그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소통하는 방법이니까 그것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우리 순영님, 순영님 방금 계신 분은 뭐 지역 주민이세요? 아니면 뭐 누구세요? 제가 모임을,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번 주까지 그 스노우박스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하시는 사장학 그 수업이 있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제가 그 저번까지 그 김승우 스노우박스 김승호 회장님이 하시는 사장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거기에서 같이 했던 뭘까요? 모임에 그 같이 하셨던 멤버인데 거기에서도 또 다시 교육 파트 부분 분들만 따로 모여서 하는 모임에서 만난 중이거든요. 그런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세요? 소리가 끊기네요. 소리가 끊겨요. 끊겼어요. 폰 때문에 그런가? 들리세요? 네, 지금은 나요. 들리세요? 좀 더 나요. 저희 그 했던 모임에 같이 했던 모임 그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 계란이라는 수업을 듣는 멤버세요, 멤버. 음. 어. 근데 아침 운동을 매일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우연히 만나서 너무 순간 놀래가지고 죄송해요. 아까는 저 사람 영어 모임 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뭐 얘기 듣던데. 그래서 그 같이 모임하고 하는데 한번 적극 추천해 봐야겠네요. 근데 저분은 이제 학원을 하는 원장님이세요. 근데 일반 학원은 아니고 약간 입시 컨설팅, 진로 컨설팅 그런 거 하시는 분이고 목동에서 하시는데 사는 데가 여기 세곡동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매일 1시간 반씩 출근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목동까지. 음, 네.
좋습니다. 그 회사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좀 나누고 있는데, 뭐 지금 그냥 생활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 꼭 동료라는 게 회사 동료도 있지만 어떤 모임에 함께했던 참여했던 분도 그냥 동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운동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저보다는 그렇고. 그래서 살면서 또 수업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뭐 제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희가 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와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일상에서 일상으로 소통하자.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소통하신 거 아니잖아요. 운동하면서 만나시고 하니까 일상에서 소통하는 게 뭐 동료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업무적인 시간대 업무 일을 하겠죠. 이 업무적인 일또 같은 고민, 같은 기호가 있으면 같이 나누면 그게 소통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책 다음 주부터 뭐 읽을까? 제가 밴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악에 관심이 많고 편집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또 악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현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약간 공론화시켜서 을 만들어서 수장님한테 지원을 받아볼까. 그 맹목적으로 지원하면 뭐니까 여기 주재원이나 여기 나와 있는 그 한인회에서 저희는 내년 목표로 한인회에서 밴드 공연을 하겠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할 테니 소장님 지원해 주십시오. 악기와 앰프를 사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술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소통하는 게 업무 얘기가 아니라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동료들과의 그런 좀 원활한 스트레스도 다운시킬 수 있는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순영님 일상으로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수경님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그 단톡방에 좋은 글을 나눠 보세요. 여기 있고, 아니, 저는 직원들과, 직원들과 음악, 밴드 관련된 이야기 나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만 하면은 이제 끝나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 직원들과의 그런 관련 이야기 나눔을 조금씩 디벨롭,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팔로우업을 할 거고요. 수경님은 단톡방에다가 한번 좋은 글을 오늘 당장 뭐 그 톡에다가 오늘 읽었던 구절도 좋고 당장 한 줄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영님도 뭐 동료들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좀 찾아보기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일상으로 소통하는 거 자체도 훨씬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볼 그 독서 모임은 좀 마무리하고요. 사진 한번 찍고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주경님. 네, 사진 찍겠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한국의 하늘이 너무 예뻐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형님하고 같이 운동 나와서 저기 앞에 걸어가시고 이제 같이 집에 갔다가 티파니를 아직 자고 있어서 깨워가지고 이제 브런치 나가려고 하는데 한번 박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늘 네, 한번 보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한국이 제일 가족하고 좋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러 가세요. 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이제 그쵸? 떠납니다. 태국 가서 너무 사진 축하드려요. 네. 남겨드릴게요. 네. 두 달 만에 네, 만나요, 두 달.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쉬워.